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힐링을 겨냥했습니다. 주제는 지금 당장 낭만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낭만이 뭔지 그 느낌을 다 갖고 계시죠?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인 태도, 관점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굳이 따지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물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서 낭만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기분이 들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 무형의 재산을 많이 갖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낭만적인 재산입니다. 뭐냐면 책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다양한 예술 작품, 그 인간의 지적인 창조물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향유하면서 사는 겁니다. 읽고 보고 들은 경험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되새기면서 사는 거죠. 만약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문학은 물론이고요. 모든 예술은 우리를 고양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학창시절에 배웠던 단편 소설일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별 아시죠? 저는 좋아해서 이렇게 책도 갖고 있는데 1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고 부제가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양치기 이야기거든요. 학창시절에 배우면서 이 단편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마치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가 썼지만 제 마음속 재산처럼 항상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거든요. 프로방스 산속에 사는 가난한 양치기가 주인 부부의 딸인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흠모하는 얘기죠. 우연히 스테파네트가 산속에 사는 이 양치기한테 식량을 갖다 주게 됐는데 마침 소나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서 집에 못 가게 됐고 할 수 없이 양치기의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드는 내용. 마지막 부분이 스테파네트가 그 양치기한테 밤하늘의 별 얘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기대서 잠든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소설 속 화자 양치기인 나가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저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로 자주 이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순수하고 동화 같은 얘기가 자주 떠오릅니다. 어릴 때는 스테파네트 아가씨한테 막 저를 이입하면서 흐뭇해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일상 속에서 막 이렇게 문득 좋아하는 문학 작품이나 그림이 생각난다거나 또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은 아, 이런 게 인생의 낭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에 앉아서도 정말 손쉽게 예술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꼭 하나뿐인 그림을 사서 내 집에 걸어두거나 직접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책으로 또 인터넷 그림과 영상으로 충분히 그 예술적 감수성과 안목을 키우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술, 그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 작품에 마음을 열고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예술적 취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취향은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를 고양시켜 줍니다. 고양하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정신이나 기분을 북돋워서 높여주는 거죠. 여기서 팁은 책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작품을 진심으로 내 걸로 만들려면
결국 그 작품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면 여러 번 읽고 보고 들어서 정말 자기 걸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진짜 무형의 재산으로 남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두 번째 방법. 가끔씩은 아주 막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사색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사사로운 것들로 일희일비하죠. 저는 인간으로서 사사로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일인데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그런데 때로는 사사로운 문제들로 막 속을 끓이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생각법이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크게 사색하는 거죠. 여러분, 138억 년 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하루살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개인사를 떠나서 예컨대 우주나 인류처럼 우리의 근원과 본질에 관해서 큰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대해보면 결국 내가 고민하는 웬만한 것들은 문제도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 이 우주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또 언젠가는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낭만적이죠. 책도 읽고 탐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학교양 분야에서 오래된 베스트셀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천천히 정독해 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알퐁스 도데의 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별을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래, 우리 인간 또한 별 부스러기였지 라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생각에 적게 됩니다. 정말로요.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였지만 이 책은 정말로 과학, 철학, 역사, 문학적인 요소가 한데 뒤엉켜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죠.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정말로 우주적인 크기로 확장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좀 두껍지만 그냥 밤하늘의 별이 해주는 얘기에 귀 기울이는 심정으로 여유를 갖고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빠져듭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별부스러기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그 성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많은 별에서 발견되는 흔한 원소들 수소, 나트륨,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자 수준에서 본다면은 인간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옛날 우주의 어느 별에서 있었던 물질이라는 겁니다. 코스모스 마지막 한 대목입니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책 맨 앞장에 보면 종종 그 작가의 헌사가 있죠. 저는 코스모스에 적힌 칼 세이건의 헌사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문도 당연히 좋은데 우리말 책 번역도 좋습니다. 칼 세이건이 자기 부인 앤드류얀한테 쓴 헌사입니다. 앤드류얀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앵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저도 여러분과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에서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코스모스 책 표지는 남반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광막한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낭만적으로 사는 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영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릴 때 봤었던 그 90년대 영화 청춘 스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노나 라이더하고 에단 호크 나오는 미국 영화인데 원제가 리얼리티 바이츠입니다. 직역하면 현실이 깨문다. 그러니까 현실은 뭐 녹록치 않아. 고통스럽지. 이런 뜻이죠.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극 중에서 에단 호크가 연기하는 트로이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자기 5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후로 자기한테는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즈버거 같은 거. 정말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 10분 전에 하늘. 또 그 웃음이 수다로 변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노나 라이더. 나중에 극 중에서 트로이랑 연인이 되는 주인공 레이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뭐 행복해지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 라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서 그 필수 비타민하고 영양을 충족하는데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형의 소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적인 경험이라든지 현실의 사사로움을 떠난 큰 생각들로 그 이상적인 행복하고 또 낭만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현실에 딱 밀착되어 있는 작은 것들로 즉각적인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도 낭만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치즈버거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맛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음료는 과거에 하루 종일 막 취재하고 기사 써야 했을 때 또 몰입해서 책 쓸 때 되게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실 별거 아닌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낭만도 연습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인 거죠. 낭만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께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힐링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모두 우주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만끽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뵐게요.